강태공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낚시꾼을 보통 강태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강태공은 사실 낚시꾼이 아니라 주나라 때 경제 전문가, 책사, 병법가였습니다. 주나라 문왕이 이 사람을 태공망이라고 불러서 그래서 강태공이 됐어요. 원래 이름은 강자아입니다. 낚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 태공이죠. 그가 낚시했던 일화가 전해지지만 그건 군주가 자신을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던 것이지 우리같이 낚시를 즐겼던 것은 아닙니다. 낚시를 한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 것이니 바늘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강태공은 정말 세월을 낚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몇 시간을 겨우 빼서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세월을 낚는다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워서 낚시터 갈 때 전부 과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속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 낚시 갈 때는 제가 하는 모든 운전 중에 제일 달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럴 거죠.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 시간을 줄이면서 낚시에 열중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류의 사람은 낚시를 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물론 낚시는 취미입니다, 취미. 취미인데 이 취미가 시간이 지나면 생활이 돼버리죠. 취미가 생활을 지배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라고 봅니다만 그 외에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미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시간만 나면 낚시 관련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찾고 정보를 탐닉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낚시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낚시를 잘 하고 싶은 사람이죠. 잘 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뭐가 필요하겠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활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낚시인들의 정보 탐색은 다른 분야에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능가하기도 한데 의외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정보 중에 어떤 정보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한마디로 몰라서 못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사람이 지칩니다. 그리고 또 귀가 얇은 것도 문제죠. 네, 낚시인들 중에 얇은 귀를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낚시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병, 무조건 자료를 많이 모으고 보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장비병하고 뭐 별로 자료병, 장비병 비슷합니다. 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낚시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낚시가 발전하지 않는다면 대안이 필요하겠죠. 뭔가 변화를 줘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는 낚시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내가 떡붕어 낚시를 하는지 내림을 하는 건지, 네, 뭐 속꽃질이죠, 속꽃질이. 자기가 하고 있는 낚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전통 올림 낚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개량된 낚시를 하는 건지, 이게 차이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구별을 해야 되고, 1번이 정확하게 딱 자리가 잡혀야 그 다음에 2번이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하려는 낚시는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되죠. 이 두 개가 정리가 안 되고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무개념 낚시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구 뒤섞인 낚시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뒤섞여 있는 낚시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퓨전, 뭐 크로스오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죽도밥도 아닌 낚시가 됩니다. 저는 퓨전 음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든지 매사에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그게 좋지, 죽도밥도 아닌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구사되는 붕어 낚시를 좀 주관적으로 교통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당연히 주관적 견해인데 제 나름대로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제일 공부하기가 좋거든요. 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무거운 봉돌의 전통 붕어 낚시, 그리고 떡붕어 낚시, 이거는 뭐 솔직하게 말해서 일본식 붕어 낚시죠. 우리도 이런 낚시를 비슷하게 구사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일본은 이게 이런 쪽으로 일찌감치 진도가 나와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의 종류가 많이 다른 건 아닙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조금의 뭐 모양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붕어의 습성이라는 것이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희나리가 있고 또 이미 떡붕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본도 뭐 일반 떡붕어, 계량형 떡붕어, 또 뭐 갱고로부나 마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알고 보면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어종으로 낚시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자리 잡은 방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장르 구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통 붕어 낚시의 특징은 무거운 봉돌이죠. 네. 둔한 채비이고요. 그리고 약간 사냥에 가깝습니다. 사냥처럼 하면서 하고 올림 낚시이고요. 입질 빈도가 작지만 히트율은 아주 높은 낚시죠. 그리고 생미끼 낚시가 있고 떡밥 낚시도 있고, 이 전통 붕어 낚시에서
전통 붕어 낚시가 원줄기가 그대로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계량형 붕어 낚시가 나왔죠. 다 쓸까? 계량형 붕어 낚시. 뭐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했던 게 뭐냐 하면 봉돌 무게 조절하는 거, 그죠? 부력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아예 나온 게 뜬 봉돌. 그리고 원래부터 비슷한 형태가 뭐 가지채비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관리터용으로 나온 게 있었죠. 관리터에 맞게 나온 대표적인 게 현대낚시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뭐라 하더라 이름 들었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들이 좀 연구해서 만든, 그러니까 올림 낚시 형태의 경기 낚시 잡아내는 능력으로는 편대채비가 엄청나게 위력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이 고르지 않거나 뭐 이러면 이제 낚시가 어려워서 노지에서는 잘 구사하려 하지 않고 관리터에서 주로 구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편대 낚시이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나온 게 분할 봉돌. 분할 봉돌 채비. 스위벨. 이게 원래 스위벨이라는 거는 회전하는 돌에나 봉돌은 다 스위벨인데 원래 전통 낚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는데 쓰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름이 붙은 거죠. 스위벨은 회전되는 돌에나 봉돌이 스위벨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굉장히 놀랐는 게 뭐냐면 사슬채비입니다. 사슬채비. 이것도 일종의 분할 봉돌이겠죠. 비슷한 류일 텐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식 떡붕어 낚시도, 일본식 떡붕어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떡붕어 낚시, 일본말로 하면 헤라즈리입니다. 헤라즈리. 그래서 이게 그대로 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대만 속공 낚시가 있었죠. 이건 여기는 전통 붕어 방식 그대로, 이게 그대로 들어와서 계속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대만식 속공 낚시가 대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내림 낚시라는 이름으로 정착이 됐죠. 일본식 떡붕어 낚시는 공간 낚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가 붕어 전층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바닥에서 표층까지 전층을 공략한다고 해서 붕어 전층, 그렇게 떡붕어 낚시가 제일 정확한 이름이죠. 붕어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정확도, 효율,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낚시입니다. 이게. 그리고 개념 원리 같은 것도 전부 자리가 잡혀져 있는 낚시죠. 우리나라 내림 낚시가 이렇게 보편화된 개념으로 자리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목줄의 길이나 찌의 부력이나 공략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른 공통의 그 규칙이라는 것들이 좀 약해요. 우리 전통 낚시는 공통의 규칙이 있죠. 한번 보시면 우리가 희한하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큰데 내림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단차를 굉장히 벌려서 하고 어떤 사람은 단차를 좁혀서 하고. 근데 원래 내림 낚시, 타이완식 속봉 낚시는 단차를 넓혀서 구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낚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속봉 낚시는 거의 대부분 바닥 한정 낚시입니다. 대만에서 넘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낚시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식 낚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완식 기법 비슷한데 중국 낚시터의 상황이 고려된, 중국은 대형어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려된 낚시이고, 그래서 내림이 이렇게 내려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떡붕어 낚시를 들여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떡붕어 낚시가 전청 낚시 혹은 중층 낚시라는 이름으로 구사가 되고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 외에 말 그대로 퓨전 형태의 낚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것 중에 뭐가 있나 하면 사선 낚시, 얼레벌레, 그 다음에 옥내립, 이런 형태들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퓨전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섞어 놓은 거죠. 사선 낚시를 보면 기본 개념은 양우동 속꽃줄이 채비와 아주 흡사한데 거기다가 내림낚시 채비가 들어가고, 찌는 또 저부력이라고 하지만 올림 스타일 찌에 가깝거든요. 아주 저부력이라도 구사하는 방식도 올림에 가까운 구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얼레벌레는 뭐 그냥 이도 저도 아닌이라는 말 그대로 뒤섞여 있는 방식이고요. 옥내림은 옥수수를 이용한 옥수수 먹이를 이용한 내림이라는 뜻이죠. 이게 옥내림입니다. 근데 옥수수는 올림 낚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퓨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낚시는 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외에 더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 부분은 뭐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이 정도 형태이고, 이 중에서 제가 지향하는 노선은 당연히 이쪽입니다. 저는 다른 쪽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전통 낚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은 제가 그럴 만한 뭐 여건도 없고 뭐 이것도 잘 못하는데 이게 더 잘하고 싶죠. 그래서 저는 이쪽 길로 그냥 쭉 갑니다. 한번 가면 옆을 안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이 중에서 내가 하는 낚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낚시들이 다 구별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되고 거기서부터 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 건지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오늘은 이 낚시 했다가 다음엔 또 이거 했다가 이번에는 뭐 일본식으로 해볼까, 다음에는 내림 스타일로 해볼까,
뭐 추워지면 올림낚시 해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낚시를 잘 하고 싶다면, 제대로 낚시 잘한다 라는 정도가 되고 싶다면 이거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뭐 제 영상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본인이 원하는 낚시에 좀 도움 될 만한 게 있나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압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낚시에 관련된 것만 도움 드릴 수 있지 나머지는 도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 중에 내 자리가 어딘지부터 정확하게 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류표를 한번 돌려서 봐주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